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전에 오늘 그 TV 쇼우바님이 댓글을 쓰셨는데 댓글이 이렇게 지워지는, 그냥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써 주셨을 때, 만약에 그 댓글이 어떤 뭐 악의적인, 누군가를 이제 비방하는 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욕설이 담겨 있다거나 이런 글들이 아니면, 일단은 웬만하면 제가 이제 둡니다. 그대로 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글이 지워졌을 때 이게 어떤 AI, 그 유튜브 AI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지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댓글에 대한 운영 방침은 그 설명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오늘은 먼저 이제 푸른 하늘님이 지금 다우지수와 그리고 이제 코스피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다우지수와 코스피 차트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링크 차트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링크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오늘 비트코인 단기 시황은 보지 않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2012년 패턴으로 12년, 13년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송기봉님 의견 주신 것과, 그리고 또 이제 차트에서 포토님이 의견 주신 부분, 그리고 이제 검은손님이 의견 주신 부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 하늘님이 이제 이야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다우지수랑 코스피 차트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주식을 주변 분한테 이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 팔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제가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1915년부터 이렇게 상승했던 채널을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우선 지금은 고평가 영역에 있다 라는 걸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고평가 영역에 있다. 근데 이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때처럼 또는 이제 이때처럼요, 뭐냐면 채널 상단부에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채널 상단부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채널 상단부로 올라온 이후에도 이렇게 슈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마다 제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무조건 여기서 지금 빠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이 위치가 그럼 어디로 볼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1929년도 이때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이때와 저는 이제 비슷한 위치로 본다. 이때 이제 보시면 다우지수가 채널 중반부터 상승을,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는 상승을 해줬고, 이 기간이 거의 이제 10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10년 동안 다우지수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채널 상단을 돌파했는데, 지금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하락이 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이 지금 추세선 그린, 이 추세선을 적어도 일단 깨야 된다. 이 추세선 깨고 나서 깬다라고 하면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이 50월 이평선 맞고, 그 다음에 반등해서 다시 추세선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 추세선의 위치는 계속해서 이 추세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세선의 위치는 보시면 이제 24,522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24,522를 깬다 라고 하면 하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야 여기서 그럼 더 올라가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걸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분할로, 만약에 제가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미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자동차가 올라가는데 앞에 이제 낭떠러지예요. 이와 같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낭떠러지가 지금 당장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 떨어질지, 50m를 가다가 떨어질지 100m를 가다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일단 그러니까 조만간에 떨어질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미리 내려 있는 게 안전하지 않냐
미리 내려 있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뭐 50m를 더 갈지 100m를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올라가더라도 저는 미리 내려서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게 낫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도미넌스 차트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비교했을 때 도미넌스가 이제 급락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다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리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넘어와 있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면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 월봉인데 보시면 이 120월선을 완전히 이제 이탈하는 상태로 봉이 마감이 됐었습니다. 지난달에 마감이 됐고, 지금 다시 이제 120월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와 같이 120월선을 한번 이탈한 이후에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미 추세가 깨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그림이 IMF 때 120월선을 완전하게 이제 봉 이탈한 이후에 다시 반등해서 120월선 위로 올라와주고 이 빨간색 20월선 맞고 이제 떨어졌던 것처럼 이와 같은 그림으로 저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월선이 아직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월선이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기다려 주든지, 아니면 추가로 올라가서 이 내려오고 있는 20월선을 맞고 빠지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코스피도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공간, 또는 이제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봉에서요, 주봉으로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그럼 빠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2018년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보시면 2018년도 12월달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오히려 올라왔어요. 이때 올라왔을 때 뭐라고 이제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반등을 할 때 그때 이제 주식 팔라고 했더니 팔았더니 여기 지금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거의 이제 10%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코스피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빠졌어요. 빠져서 이 지지받았던 쌍바닥 지지받았던 라인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았다. H 채널님이 얘기했던 대로 또 이제 코스피가 빠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때 빠졌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갭자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올라오니까, 야 이거 그러면 괜히 주식을 팔아서 내가 손해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다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이거 먹겠다. 난 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이거 먹겠다.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그냥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이 있는 분들은 이제 미리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당시에 이제 정리 못하셨던 분들은 올라올 때 지금 이 자리, 이 2000포인트의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00포인트 갭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는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올 때, 그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올 때 그때 주식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제가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야 H 채널이 이렇게 무조건 주식 빠진다라고 하니까 빠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진짜 이건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식을 정리하는 거고요. 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채널 중심에서 맞고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다, 채널 상단부까지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주식, 그게 아니라 제 말대로 주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사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좋아질 거다. 그리고 버블이 오히려 이제 일어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링크 차트 이제 물어보셨는데, 링크 차트는 이제 다른 알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미 이제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링크 이제 BTC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넘고 채널을 돌파해서 다음 채널까지 이제 올라왔고, 지금 채널 상단 찍고 다음 채널 상단 찍고요. 조정을 받아서 첫 번째 채널 그 상단까지,
그러니까 채널 중심이 되겠죠. 이 큰 채널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채널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채널만 있었을 때라고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이 채널에서 이제 채널 아래에 있는 채널에서 채널 상단에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와주고 다시 지금 보시면 이 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락세경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고, 하락세경에서 마지막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주고 돌려 세워서 지금 20일 이평선 위에 지금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링크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본다라고 하면, 우선 지금은 이렇게 채널 중심에 이제 걸려 있다. 이 채널 중심이라는 게 예전에는 채널 상단이 되겠죠. 채널 상단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위치,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시총 차트라든가 아니면 뭐 금 차트라든가 비트코인 차트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이 채널 상단을 지지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전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어요. 뭐 터키 리라와 차트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채널을 돌파해서 넘어간 이후에 이 채널 상단을 깨고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큰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채널 중심에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원래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기보다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 채널 상단부에서 저는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터키 리라와 차트를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리라와 차트의 움직임으로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선 채널 중반까지는, 이 채널 상단에서 채널 중반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일단 터키 리라와는 중반까지 반등을 해 줬습니다. 반등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움직임이 안 나와서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바로 이제 예상을 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터키 리라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링크 차트는 우선 채널 중심까지는 반등을 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제 22평선과 51이평선 이 사이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인데, 4시간 봉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링크 차트 같은 경우는 4시간 봉에서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경 말고 하나 추세선을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ABC 반전 상승 가리비형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ABC에서 지금 B지점을 아직까지 넘지 못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B지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A와 B의 폭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B지점은 19,204토시고요. 19,204토시고 19,204토시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B와 A의 폭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B지점을 넘어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일봉에서 51 이평선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51 이평선에 안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51 이평선 안착한 이후에 지금 이제 아마 51 이평선 안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121선 이평선까지 이제 올라가서 안착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51 이평선이 좀 돌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 21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좀 더 이제 보내고 이 장기 평선 위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링크 차트까지 보고 다음으로 이제 의견을 주신 부분, 비트코인 관련돼서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예, 잠시만요. 먼저 포토님이 의견 주신 부분부터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XRP 차트 모습이 2017년도 3월 5일 모습으로 보이며, 세력의 패턴을 본다면 지금 이제 총 3개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2개 이제 사진 보고요. XRP 차트입니다. 그때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당시 비트코인의 모습을 리플과 같이 보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력이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XRP 올리기 전 BTC를 대량 매도하여 하락시키고 XRP를 매수하여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력은 횡보 중인 BTC를 매도하여 XRP를 급등시키고 수익을 낸 후에 다시 BTC로 갈아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XRP를 올리기 전에 비트코인을 25% 하락시키고 바로 올렸네요. 어제 19일에 3% 하락 후 바로 회복시킨 건 앞으로 급락을 위한 페이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몇 주간 세력들이 쇼가롱을 모두 무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간 지금 시점이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금 이제 포토님 의견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이제 이 의견이 송기봉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하고도 저는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포토님이 의견 주신 그림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은 뭐냐면 리플 차트입니다. 리플 차트인데 2017년도 이렇게 3월달 리플이 채널 바닥에 닿았을 때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채널 바닥에 닿은 이후에 이렇게 22평선 돌파하고 52평선까지 돌파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리플 차트 의견을 주신 거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 지금 다음 그림은 이것도 이제 리플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건 이제 2017년도 3월달에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 같고, 4시간봉 차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왔던 부분이 2017년도 3월달 3월 초에 이와 같이 이렇게 4시간봉에서 상승해주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지금 현재 2019년도 9월 18일, 19일, 20일 이 위치가 2017년도 3월 한 6일 정도, 3월 6일 정도 이 위치와 거의 이제 비슷해 보인다라는 이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사진을 이제 볼게요. 마지막 사진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차트와 리플 차트를 이제 비교해 주신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2017년 3월 이 3월 아까 6일로 봤을 때, 지금 3월 6일 이건 이제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3월 6일에 이렇게 장기 평선, 일단은 51평선 안착한 이후에 장기 평선과 51평선 사이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2주 정도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 평선 위에 안착한 그 뭐 200일 평선 위에 안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돌파해 주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상승을 해 줬어요. 그래서 리플이 이렇게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이때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토님 의견은 뭐냐면, 리플이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냐.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후에는 다시 상승해 줍니다. 비트코인 상승해 주면서 그럼 리플은 상승하지 않느냐? 리플도 보시면 기간 조정을 다시 거치고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그 그림이 비트코인 먼저 하락, 그 다음에 리플은 먼저 상승하고요. 알트코인 상승, 그 다음에 알트코인 횡보, 비트코인 살짝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트 상승, 비트 상승 같이 상승해주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고, 지금 이와 비슷한 의견을 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그 용용메롱님이라고, 이분 의견도 이제 같이 볼게요. 비슷한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제가 이제 원래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용메롱님 의견은 뭐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피보나치로 봤을 때, 우선 이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높이만큼 이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알트코인이 9월 말 10월 초 중반까지 알트코인이 먼저 상승해 준다.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월 말 12월 초까지 비트가 상승한다. 비트가 상승을 또 그 다음에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12월부터 1월까지 알트가 상승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한다. 이런 뭐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단 뭐 기간은 약간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용용메롱님이 이야기해주신 이 모습과 지금 이제 포토님이 이야기해주신 이 차트 모습이 저는 이제 비슷한 관점이라고 이제 봅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 진행이 리플이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을 해줄 때까지 비트코인은 조정을 거치고, 비트코인 상승할 때 알트코인 리플은 다시 조정. 근데 이제 알트코인이 리플은 조정을 받지만 뭐 이더리움은 상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리플 차트만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비트코인 상승해주면서 리플도 상승해주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은 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용용메롱님 의견하고
또 지금 이제 포토님 의견하고 이제 비슷하게 또 이제 기간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 패턴 자체, 상승되는 패턴 자체는 다소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검은 손님이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저도 연습하고 피드백 받고 싶어서요.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고, 지금 이제 검은 손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피보나치 채널로 이렇게 지난번에 그 박필부님이 차트 의견 주셨던 그거를 이제 피보나치 채널로 이 저점과 저점을 2012년도 저점과 2018년도 19년도 이 저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고점을 2013년도 연말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채널을 피보나치 채널을 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읽어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 중간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비율 및 시간대 설정은 12년도 8월 15일 검은색 화살표를 피보나치 시간대 1로 기준점으로 하였고, 파란색 채널 상단 1번 화살표를 뚫고 올라가는 지점을 피보나치 시간대 3으로 잡아 현재와 맞춰 보았습니다. 현재에서 파란색 채널 상단에 닿은 2019년 6월 24일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시간대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차트도 복사 붙이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몰라서요. 이렇게 써주는데, 우선 이제 복사 붙이기는 제가 이제 이따 차트 설명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다음 읽어보면 현재 1번 빨간 화살표가 12월 9일인데요. 전고점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두 달 동안 달려서 2번 화살표인 2020년 2월 15일 20만 달러에 도달하고, 그 이후 보라색 채널 바닥까지 내려와 5만 달러를 찍고 저점을 높이며 피보나치 시간대 5까지 흘러갑니다. 그 사이 이제 MMT론 나오면서 달리는 가치 하락 비트코인은 야금야금 올라 2020년 10월 12일 100만 달러를 찍고, 메가피 형님이 뉴스에 등장해 봤지? 내가 손모가지 건다고 했지? 하며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현재 비트코인 지지부진해 보여도 2만 달러까지 가면서 알트들 순환매 돌고, 순환매 끝난 알트들 미리미리 비트로 바꿔 놓는 전략, 그리고 이제 2만 달러 가는 12월까지 도미넌스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검은 손님 의견은 뭐냐면 14,000달러를 돌파할 때 그 비트코인도 가면서 알트코인들도 같이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때 알트코인들도 같이 상승해 줄 건데,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만약에 도미넌스 차트가 충분히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미리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좋아 보인다, 이 의미로 이제 써 주셨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검은 손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좀 더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위치를 일단 채널 위치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으로 이제 봐주셨고, 우선 현재 위치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8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고, 지금 이제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1번은 올해 이제 6월 26일인가요? 고점 찍었던 이 라인이고, 2번은 보시면 이렇게 20주 이평선 닿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이 지금 채널 보시면 이 파란색, 이 하늘색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이미 이제 이 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을 넘어가는 이 위치를 3번 잡아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0만 달러, 이제 이번에 올라오는 20만 달러 도달하는 그 고점을 이제 2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고, 마지막 채널 상단을 이렇게 이제 3번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조정받는 구간, 그리고 8번은 그 이후에 채널 상단을 찍고 조정받는 그 위치를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 위치와 이제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위치와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이 고점 13,900달러를 넘어서서 아까 이제 봤던 그 이 하늘색 같이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 이 하늘색 채널 이 상단을 돌파하는 이렇게 이 라인 선상에 있습니다. 같이 선상에는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전고점을 넘어간다. 여기 이제 2만 달러를 넘어가는 위치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이 연두색 부분을 따라서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이 연두색 부분과 하늘색 부분을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알트코인들과 같이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1번 지점을 통과할 때는 알트코인들은 이제 쉬면서 비트코인만 이때 이제 2번까지 상승했던 그림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노란색 구간, 그리고 이 초록색 구간, 하늘색 구간, 이 구간을 지나서 1번을 지나갈 때,
이때가 이제 전고점이죠. 2만 달러를 넘어가고 이 구간까지는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같이 상승해준다. 아까 이제 포토님이 의견 주셨던 이 마지막 그림이 되겠죠. 이 마지막 그림처럼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상승할 때 이렇게 2017년도 3월 달에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을 해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보시면 2017년도 6월 이후에 비트코인은 12월 초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치지만 12월 초까지 비트코인은 상승을 해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검은손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본다라고 하면요, 그 이후에 1번에서 이제 2번까지 빨간색 영역까지 가는 이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만 가는 거죠. 비트코인만 가고 비트코인만 상승해주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다시 마지막 상승, 이때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제 5파 상승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아서 이 5번 구간에 보면 조정을 이 보라색 영역, 그리고 이 중간에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좀 진한 하늘색, 이 여기까지 이제 보라색 선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 터치하고 이 보라색 영역을 보면 거의 이제 5만 달러까지 20만 달러 터치하고 20만 달러 터치하고 그 다음에 5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해서 2020년 말에 지금 보시면 이제 100만 달러, 메가피 형님이 얘기했던 100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검은손님 의견도 2012년도 13년도 패턴으로 반복이 됐을 때 의견을 주셨고, 좀 더 이렇게 그림 자체를 이렇게 피보나치 채널로 보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상승할 때 어디 구간까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같이 상승해 줄지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좀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늘색 영역까지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우선 비트코인이 한 차례 조정받고 같이 상승해주는 13,900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 정도 상승해서 한 2만 달러까지 올라올 때 알트코인이 리플이 뭐 3파 상승이 나왔을 때 그 3파가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뭐 15불 정도를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대에서는 15불을 찍으려면 알트코인 그 리플의 사토시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와 같이 이때처럼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송기봉님이 좀 중요한 내용을 이제 의견을 주셔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송기봉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2파의 4파 선정 이유로 의견을 주셨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송기봉님 의견은 뭐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2파가 지금 이제 1파 여기를 볼게요. 잠깐만요. 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1파, 2파 조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위치가 지금 이제 2파 모습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위치가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채널상 위치도 이제 이 위치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송기봉님이 해주시는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2파는 맞는데 모습은 4파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2파 이 구간은 맞고 다음 3파가 나올 건 맞는데, 이 조정의 모습이 지금 이제 2파 여기에서의 조정의 모습이 아니라 이 3파 상승하고 이 4파 조정했던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2파인데 모양은 4파로 선정한 이유로 해서 5가지 이제 이유를 적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1번 죄송합니다. 1번 주봉 1파의 상승이 역배열에서 420%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한 그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던 13,900달러까지 올라온 게 420% 상승을 했는데 2012년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12년도는 이 1파 상승이 420%가 아니었다. 일단 이 1파 상승이 420%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5달러에서 12달러로 한 뭐 12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상승으로 장기평이 정배열화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장기 이평선이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렇게 정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장기 이평선이 완전 정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20과 그 다음에 12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이에요. 그래서 이 50과 120이 아직 이제 정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별을 만들어주는 그 시간이 좀 더 이제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2번에서 MACD의 되돌림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그 MACD를 보면 지금 이 MACD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고 있는 이 MACD를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이 지금 이제 2012년도 2월달과 같은 2월달과 같은 모습으로 되기에는 좀 이제 기간이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20주선을 이렇게 이탈했다가 봉이 이탈했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내면서 추가적인 좀 더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데 아까 이제 포토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빠져서 20주 이평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맨 마지막 그림에서 리플이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하고 상승해 줄 때 그 상승해 주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과 또 이제 송기봉님이 그 아까 4파 의견에서 2파의 조정이 4파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4파 모습을 보면 4파는 이렇게 20주 이평선을 깨고 이렇게 이탈해서 봉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고요. 붙여주고 다시 20주에 걸쳐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주 이렇게 올라와서 안착하면서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데 모습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때 모습과 이때 주봉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때 주봉의 모습과 이때는 20주 이평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20주 이평을 훼손하지 않았는데 이 4파에서는 20주 이평을 훼손했기 때문에 모습이 약간 다르다. 이런 의견이 이신 거고 또 하나 이제 추가해서 송기봉님이 이제 얘기해 주진 않으셨는데 지난번에 그 스토캐스틱 이스트지님이었잖아요. 이스트지님이 스토캐스틱 의견 주신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스토캐스틱 주봉에서요. 주봉에서 일단 우리가 2017년도 그림과는 좀 다르다라고 봤던 그 이스트지님이 의견 주셨던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렇게 짧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크게 움직인다. 라는 거고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습이 지금 보시면 이 모습이요. 지금 이 첫 번째 1파 상승 2파 조정에서 보면 모습이 벌써 이미 이렇게 한번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이런 이제 패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여기와 가깝다. 지금 보시면요.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모습이 이 모습까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어디냐? 이 위치는 4파 조정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2파 조정 위치에서의 스토캐스틱 모습보다는 스토캐스틱 주봉에서 모습이 4파 조정의 모습과 좀 더 비슷해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채널이 아니라 이 지금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에서 이 하단부 20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터치하고 이제 올라오는 이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파, 2파 조정의 이 모습이 아니라 2파 조정이긴 하지만 모습은 4파 조정으로 진행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면 13년 2파는 정배열화해서 1.2배 상승으로 제외를 시키고 4번 정배열화해서 9배 상승하여 4파를 2파로 대입을 했다라는 의견이시고 아까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5번 기간 조정 중 주봉 20주선이 수평각만 유지해주면 캔들은 일시적으로 하회해도 상방 유지로 본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글이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간 조정 중 주봉 20주선이 수평각만 유지해주면 캔들은 일시적으로 하회해도 상방 유지로 본다. 그리고 이제 이때 알트코인들이 실제 이제 순환매가 도는지 그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9,500불 이하로 이제 급락 사태만 없다라고 하면 상방 유지로 본다. 이렇게 써주셨고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포토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 비트코인과 리플의 움직임 2017년도 3월에 비트코인과 리플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 그리고 이제 MACD, 뭐 스토캐스틱 이런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지워볼게요. 이게 좀 차트가 좀 찌그러져서 정확하게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지우고요.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송기봉님 의견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20주선을 이탈을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선 지금 현재 이제 20주선의 위치는 9,400불입니다. 지금 이제 20주선을 주봉상 한 주 정도 이탈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송기봉님 마지막에 9,500불 하회하는 급락, 이건 이제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20주선을 일시적으로 주봉상 한 주 정도 이탈해준다라고 하면 9,400불을 이제 깰 수도 있겠죠. 깰 수도 있는 겁니다. 깰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20주선의 각도가 수평각만 유지해준다 라고 하면 계속해서 상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검문소님이 이제 물어보셨던 거, 지금 이제 차트 복사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 트레이딩 뷰에 여기 이제 봉 패턴을 클릭을 하시고, 내가 이제 복사하고 싶은, 만약에 이 두 번째 여기 급락부터 고점까지 이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붙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이후에 이제 그림도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 이제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20주선의 각도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웠습니다. 20주선의 각도가 누워지면서 지금 2017년도 패턴보다는 2012년도 패턴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던 주봉에서 스토캐스틱 차트 모습도 2017년도 짧게 진행됐던 부분보다는 2012년도, 13년도 모습까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20주선을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이탈하더라도 이 20주선의 주봉 각도만 수평각을 유지해주고, 다시 한 주 정도 이탈한 이후에 다시 20주선 위로 올라와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상방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알트코인이 아까 이제 포토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조정을 받을 때 리플이 진짜 펌핑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해서 봐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더해서 검은손님이 아까 의견 주셨던 것처럼 13,900달러를 돌파할 때 알트코인이 같이 따라서 이제 2만 달러까지 그 알트코인 3파 상승해서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해주면서 3파 상승을 마무리해주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13,900달러 도달했을 때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바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빠른 타이밍에 이제 비트코인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완전히 펌핑이 3파 상승이 나와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2만 달러를 넘기 전에만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도미넌스 차트와 같이 비교해서 볼 겁니다. 도미넌스 차트가 충분히 바닥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제 바꿔줄 타이밍이 됐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고, 그게 이제 13,900달러든지 아니면 2만 달러든지 그때 같이 그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그 타이밍을 이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송기봉님, 그리고 포토님, 검은소님 이 세 분이 이제 의견 주신 비트코인과 또 리플 관련된 차트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전략과 약간 이제 수정이 됐죠. 그래서 수정이 됐고, 지금 만약에 이제 2파가 4파와 같은 형태로 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다양한 이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양한 이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올려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는 우리가 이제 좀씩 성장해 나가고 전략을 수정해 나가면서 좀 더 성공적인 투자에 접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점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